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들,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긴급 속보로서 발표된 플레어 네트워크가 내놓은 FXRP, 즉 디파이에서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상당한 혁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리플은 결제 인프라에서만 쓰이는 거 아니냐, 이 디파이랑 상관이 없다,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여기서 FXRP 출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경기들이 현재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XRP는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자산이 아니라요, 스파크 덱스라거나 블레이즈 스왑, 이너시스 같은 이런 디파이 어플에서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파생상품 거래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초과 담보 구조입니다. 단순하게 1대1로 묶은 게 아니라 더 많은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온체인에서 쓰려면 급락에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구조 덕분에 기관 투자자라거나 큰 손들도 신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XRP를 그냥 들고만 있다면은 가격 오르내림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FXRP로 바꾸면은 두 가지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덱스 유동성 풀에 공급해가지고 수수료랑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담보로 잡아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길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XRP를 팔지 않고 월세처럼 굴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FXRP를 통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FXRP를 단순하게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디파이 어플에 맡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FXRP를 유동성 풀에 공급을 하시면은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수수료의 일부가 내 몫으로 쌓이게 되는 거고, 마치 가게에 투자를 하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 것과도 비슷한 원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FXRP를 담보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다른 디파이 서비스에 예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이자 차익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의 수익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XRP를 팔지 않고도 이자랑 같은 현금 흐름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열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격이 만약에 급락했을 때 이 초과 담보라고 해도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브릿지, 오라클,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도 늘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이 플레어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코어 볼트라거나 알람 모드 같은 이런 보안 레이어를 도입을 했지만요, 이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FXRP 발행량, 그리고 담보 비율, 디파이 거래량 같은 지표들 직접 살피는 습관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도 항상 체크 중에 있기 때문에 FXRP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제가 직접 답변 도움 드리고 있고요. 결국에 FXRP는 가격 자극제가 아니라 XRP를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 확장시키는 인프라 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결제 인프라 자산에서 이제는 디파이 담보, 유동성, 파생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쌓여야지만 진짜 실제 사용 기반, 그리고 기관 자금의 참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서 지갑을 한번 연결하고 덱스에서 직접 FXRP를 체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담보 비율은 여유있게 잡으시되 급락 구간에서는 담보를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수익 모델만 집중해가지고 한번 경험해보세요. 유동성 풀로서 수수료를 받을지 담보 대출로 현금 흐름을 만들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왜 FXRP를 쓰려고 하나, 이런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 FXRP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XRP를 들고 있는 자산에서 움직이는 자산으로 바꿔주는 도구라는 거고, 당장 가격을 폭발시키진 않겠지만요, 이 XRP의 실제 사용 기반을 넓히고 또 중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과정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이런 구조적인 뉴스들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진짜 가격이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B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정화폐가 계속 발행되는 이상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게 얼핏 들어봤을 때 단순한 논리 같겠지만 그 안에는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짚어나가셔야 될 본질이 담겨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플랜B의 주장 자체가 대표적인 모델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서 비롯된 겁니다. 재고 대비 생산량,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비트코인의 양과 새로 발행되는 양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희소성에 의해서 오른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2020년 반감기 이후에 2021년 강세장에서 이 모델이 어느 정도 적중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에 하락장에서 빗나가면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점이 바로 핵심인 거고, 이 희소성 자체가 가격을 보장하진 않는다. 그리고 희소성은 뼈대일 뿐인 거고, 거기에 제도권 수요나 투자 심리, 매크로 환경들이 붙어야지만 실제 가격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서 법정화폐 이야기를 꺼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죠. 이 말인즉슨 달러를 찍어내야지만 유지되는 구조에 접어들었다는 뜻인데, 통화가 무한정 발행되는 세상에서 비트코인은 절대 공급량이 고정이 되어 있죠.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순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찍히면 찍힐수록 나의 달러 가치는 희석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희소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금과 비교하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소 자산이죠.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쓰였었지만 금은 채굴 기술 발전에 따라 가지고 공급량이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40년 이후에 발행이 완전히 멈추면서 총량은 2100만 개로서 고정이 되어 있죠.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절대적인 희소 자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제도권 수요겠습니다. 아무리 희소성이 있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은 가격은 오르지가 않겠죠. 최근에 바네크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무려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고 해요. 기관 자금이랑 ETF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비트코인이 금을 넘어서는 글로벌 자산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제도권 유입이 꾸준히 유지되는지가 핵심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크로 변수들이 가격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거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규제 뉴스에 따라 가지고 단기 변동성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희소성은 장기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이런 매크로 이벤트가 좌우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 플랜 B의 말 자체가 큰 틀에서는 맞겠습니다. 법정화폐가 계속 찍히는 한 비트코인은 점점 희소해지고 그 가치는 부각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그 길이 곧장 직선으로 뻗는 게 아니라요. 단기적인 변수라는 상승과 하락이라는 파도 위를 오르내리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장기적인 확신, 그리고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균형 잡힌 매매겠죠. 그리고 일본 쪽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해지는데요. 현재 암호화폐랑 관련된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고, 단순하게 개인들이 비트코인 조금 더 사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랑 금융권 그리고 글로벌 자금 흐름까지도 한꺼번에 뒤흔드는 움직임 자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살펴봤을 때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요,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온체인 자금 유입이 무려 120%가량 증가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상위 5개 시장 중에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단순하게 시장이 좋아서 돈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제도랑 세금 그리고 금융 인프라까지도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시장 신뢰가 회복됐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보수적인 나라였었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규제를 강력하게 유지해왔었고, 근데 작년부터 개정된 결제서비스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화 연동 자산으로 정의를 하면서 발행 주체를 은행과 신탁은행 등록된 송금업자로서 한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무나 만들 수가 없고 이 제도권 금융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미 판을 다 짜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규제를 완화했다라기보다는 아예 제도권의 새로운 통화 시스템으로서 설계를 하는 과정이겠죠. 특히나 최근에는 JPYC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엔화 스테이블 코인을 정식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규제당국 측에서는 첫 번째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올해 가을 안에 실제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 풀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일본 내부 결제랑 해외 송금, 그리고 심지어 증권 결제까지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직접 쓰이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겁니다. 세금도 큰 변화의 한 축인데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주식처럼 단일 20% 세율로서 단순화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미 2024년부터 기업이 자체 발행 토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 평가 이득 과세를 완화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상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참여 장벽이 낮아진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토크나 예금이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는 디지털 머니까지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DCJPY 같은 이런 프로젝트가 있죠. 이게 민간 기업 스테이블 코인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에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 경제 전체가 블록체인 인프라 위로 옮겨가는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리플과는 무슨 상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SBI 그룹은 이미 리플의 결제 솔루션을 이용해서 동남아시아로서 송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엔화를 현지 통화로서 바꿀 때 이 복잡한 환전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면 훨씬 더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XRP는 그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SBI가 리플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일본에서 유통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과 XRP 결제 레일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장면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일본의 변화 자체가 단순하게 한 나라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 신호탄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인프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잇는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의 암호화폐 흐름들이 아시아 시장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리플 XRP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장을 봤을 때 알트코인 시즌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 지수도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잡는 이런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알트 시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인마켓캡의 알트 시즌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수가 상위 100개 코인 중에서 지난 90일 동안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의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건데요. 75% 이상이면 알트코인 시즌이고요. 또 반대로 되면은 비트코인 시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수치가 68까지 올라왔었고,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알트 시즌이지만 지금은 절반을 넘어서면서 다시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지수 자체가 뒤늦게 확인해주는 지표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즉 이미 돈이 들어온 뒤에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단독으로 보시기보다는 다른 차트랑 함께 교차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아더스 BTC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 시가총액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건데, 최근에 이 차트가 주요 저항선을 돌파했어요. 이 거시경제 분석가 헬릭 제베르그 측에서는요, 이 0.14 구간을 넘어서면은 강세 전환이 뚜렷해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 최대 0.66까지도 열려있다는 전망을 남겼습니다. 물론 0.66 같은 경우는 예측일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이 알트의 상대적 힘이 살아나는 시점이다, 이런 해석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비트코인 지배도라거나 그리고 토탈2 차트까지도 함께 보셔야겠죠. 비트코인 지배도가 내려나가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총 시가총액이 추세적으로 고개를 든다는 거는 현재 시장 자금들이 비트에서 알트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이게 지난 강세장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이 됐었고, 지배도가 빠지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알트 시즌이라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전부 다 상승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불씨는 지수가 주겠지만 이 불꽃은 결국 특정 섹터에서 터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몇 년만 보시더라도 디파이, 인공지능, 레이어2, 결제 연계 코인들 여러가지 특정 테마가 주도하면서 수남매 알트 불장들이 연출이 됐었죠.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어떤 섹터에 돈이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아는 눈인 거고, 지금은 알트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요,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고 특정 섹터를 중심으로서 불꽃놀이가 준비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수 하나만 보고 흥분하시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보조 지표들 함께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시장은 늘 우리의 감정을 시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숫자랑 원칙으로서 대응하는 분들이 결국에 살아남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알트코인들 위주로 강력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눌림목 다지고 나서 다시 반등 줄 것으로 보여요. 아직까지 알트 장세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표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업비트랑 비썸의 현물 매매를 강조를 드리면서 현실적으로 추천드리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본업을 하시면서도 대응이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코인 시장은 24시간 열려있죠.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잠들어 있을 때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나오면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목표가를 걸어두는 것들이 결국에 편하고 현실적인 대응이 된다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이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이 투자 시장은 올라갔을 때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거죠. 결국에 다시 내려오면은 그 순간의 고점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에 팔려고 계획했는데 9,900원까지만 찍고 다시 4,000원으로 내려왔다면은 이 9,900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스쳐간 숫자일 뿐이겠죠. 그때 팔지 못했다면은 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저는 현실적인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미리 설정해 두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이 불필요한 신경을 덜 쓰고 무엇보다 투자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강력한 매매가 가능해지겠죠. 바로 업비트랑 비썸 같은 현물 매매에서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선물 매매나 잘 알지 못하는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하겠죠. 흔히 선물 투자에서 끝까지 잘 된 사람 없더라, 이런 말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10번 중에 9번은 잘 되더라도 딱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투자금이 바로 영원 청산돼 버리는 이런 무서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현물 매매에서도 수익 실현과 손절 자체가 쉽지 않은데요. 수십 배의 레버리지로 움직이는 선물 시장에서 과연 어떤 대응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차하는 순간,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밥 먹고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물 한 잔 마시고 돌아온 사이에 이때 내 투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져 있을 수도 있는 정말 무서운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최근에 리플이 급락했을 때 어땠습니까? 어차피 우상향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무리하게 선물 매매를 하셨다면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움직였을 때 대응을 못하고 청산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에서의 현물 매매는 다르죠.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4,000원 찍고 4,500원 회복하고 다시 단기 조정을 반복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투자에서 지루함과 기다림은요 당연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급한 마음에 빨리 수익 보고 싶은 마음에 코인은 답답하니까 주식으로 갈아타자, 또 주식은 답답하니까 다시 코인 가자, 이런 식으로 고점만 시장만 옮겨다니면은 시장이 주는 사이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의 결론은 명확해요.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는 멀리 하시되 안전하게 지금까지 사용해온 익숙한 거래소 바로 업비트랑 빗썸에서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릴게요.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이번에 미리 정해둔 목표 타점을 4,550원 라인에서 목표가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미리 사전에 예상 목표가를 걸어뒀었기 때문에 잠을 주무시는 분들도 잠을 자다가 매도가 되면서 수익 체결되셨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점 드렸고요. 추가 상승할 때 또 추가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동시에 걸어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리플 비중은 그대로 가져가시되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단타로서 리플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리플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타점과 속보 도움 받아보셔도 좋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